외쳐보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요즘에 우리 제이 씨가 굉장히 에너지 있고 밝아졌어요. 얼굴도 펴지고 좋은 소식이 있다 보니까 사람이 저절로 이렇게 된다. 뭘 굳이 방송에서 계속 그렇게. 박경윤 씨, 제발 눈치 좀 챙기세요. 왜요? 제이 씨가 본인 품절남 되는 거 막 여러 사람들한테 막 소문내고 알리는 거 너무 싫어요. 왜냐면 더 놀고 싶대요. 아니 그런 소리가 아니고.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보원 씨 말은 제대로 해. 더 놀고 싶다니요. 더 즐기고 싶다. 즐기고 싶다. 그것도 이상하잖아. 외박을 즐기고 싶대요. 아니 제 말은 너무 사적인 얘기를 너무 방송에서 많이 그런 얘기죠. 어떻게 결혼 준비는 잘 돼가고 있는지요? 비가 번져. 준비 어떻게 잘 하고는 이게 잘 하고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요즘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아니 요즘 젊은 분들이 예전에는 이제 좀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뭔가 이렇게 조금 화려한 그런 문화를 꿈꿔왔다면은 요즘에는 조금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문화를 많이들 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요즘 또 신기한 게 다들 외국에서 이게 K-웨딩이라 그래서 웨딩 사진을 찍으러 한국에 온대요. 이런 사진인 줄 알았어요. 찾다 보니까. 아니 저는 인정하는 바입니다. 정말요? 왜? 우리 그 한국의 그 웨딩 사진을 보면은 보정력, 포샵 이런 거 정말 어디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곧 찍어야 되는데 올 이번 생에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찍을 수 있어요. 그럼요. 예. 웨딩 사진 말고도 가족 사진 많이 찍는다고 하니까 맞아. 가족 사진 찍으면 되지. 보원 제일 씨, 나빠? 보원 제일 나빠. 씨가 안 찍는다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같이 찍기 싫어하신대. 왜 그러면 어머니도 찍기 싫어하시고. 가족분들이 보원 씨랑 같이 찍길 싫어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죄송하네. 이유가 뭐예요? 감독님, 카메라 빨간불 좀 녹화 버튼 좀 꺼주시고 좀 내려주실래요? 방송 중에 이렇게 폭력 쓰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 장갑을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이게? 제가 이 장갑을 언제 쓸 수 있으려나 이제나 쓰려나 처제나 쓰려나 했는데 이걸로 한 번에 그냥 팍 갈아엎으면 되는 거죠? 이거 당구 큐대 잡을 때. 일로 와. 누구부터 갈까요? 왜 맞기 전에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힘차게 알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모습 시작합니다. 일로 와. 대한민국 5천만의 입맛을 화학 사로잡을 맛집을 찾아 떠나는 진격에 들은 먹을지도. 죽어가는 식물이 다시 살아나고 버려지는 옷에 손길이 더해져 근사한 외출복으로 탄생하고 눈길조차 두지 않던 곳이 매일 머물고 싶은 장소로 바뀌는 매직. 집중력을 요하는 요리에서도 이 맛이야. 불끈 기운이 솟아납니다. 죽어가는 입맛을 소생시키는 향요리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나의 스마트 센스를 풀가동시켜 찾아낸 별 5개 탕요리 맛집의 비결을 찾아 맛 좀 아는 남자 이PD와 함께 창조와 도전을 응원하는 세종시로 힘차게 진격해보자고. 시청대로에 위치한 첫 번째 맛집. 오늘 맛의 키워드는 파인애플, 황태, 한약재 숫자 1. 과연 어떤 맛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태욱입니다. 특선 건강식으로 깊은 영양까지 전합니다. 김태욱 대표. 그간의 정성과 노력의 결과물. 빛나는 인증 마크들도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탕요리의 진수를 찾아왔는데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가 한약재거든요. 혹시 한약재와 관련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잘 알고 오신 것 같은데요. 저희 가게의 비법은 이제 수많은 한약재와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개발한 이제 정량의 레시피들입니다. 네, 저기 보시면 음양각, 감초, 오가목, 당귀, 그리고 엄나무, 지구목, 가시오가피, 헛개나무, 해동피, 황기, 네, 이렇게 있습니다.
한약재가 많이 들어가는데 네. 이거 외에 또 들어가는 게 있나요? 네, 이제 이거 위에 대추랑 마늘 그리고 저희는 이제 소금을 쓸 때 함초 소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 중요한 약재가 있다면요? 일단은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해동피나 황기를 뭐 제일 많이 꽂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명각 같은 경우에는 좀 고가의 한약재다 보니까 네, 조금 일반인들은 쓰시기는 어렵고요. 첫 번째 맛의 비결. 한약재로 우려내는 영양 가득 육수. 보약 필요 없게 만드는 깊은 풍미의 육수. 탕요리의 기본이 됩니다. 출근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저희는 이제 한방 육수를 이렇게 직접 다 끓이고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한약재를 이렇게 넣게 됩니다. 오리 통뼈, 그리고 닭 통뼈, 그리고 사골 이렇게 해서 제가 또 따로 우러내서 이제 정량의 레시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한 이틀 정도, 48시간 정도 구워서 한방육수와 섞어서 이제 압력밥솥으로 해서 요리를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야, 굉장히 색이 진하네요. 영양가가 엄청날 것 같아요. 그러네. 딱 봐도 알겠어요. 이번엔 해산물이 등장했네요. 예. 야, 문어 이 빨판 봐라. 크기가 엄청나다. 크기부터 남다른 토종닭도 한방육수에 30분 정도 숙성시킨 뒤 사용하는데요. 압력솥에 가득 들어차는 토종닭. 그 위로 또다시 닭 기름 때문에 이제 헛개나무, 다시오가 오리 통뼈와 닭 통뼈 그리고 사골을 약 이틀에 걸쳐 48시간 동안 우려낸 뽀얀 사골 육수도 더해주는데요. 한방 육수도 빠질 수 없습니다. 냄새가 엄청 진하네요. 네, 엄청 진하죠? 저는 진짜 한약재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소치 그득 찰 정도로 아낌없이 더한 토종닭 재료들. 여기에 더할 특별 재료도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바로 능이버섯입니다. 두 번째 맛의 비결, 숫자 1과 관련이 있는데요. 1. 능이 2. 송이 3. 표고 버섯 중에서도 으뜸으로 인정받는 능이버섯이 더해지는 해신탕이 맛의 비결인데요. 한 움큼 듬뿍 집어 솥 안으로 직행. 재료랑 어우러져서 한방 육수와 뭐 저희 이제 다른 육수와 섞였을 때 능이가 더욱더 이제 부각될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압력밥솥에서 같이 하는 게 아무래도 더 진하고 완벽한 국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뜨거운 김이 펄펄, 건강한 기운이 물씬. 후각을 자극하는 토종닭의 자태를 확인해봤는데요. 부드럽게 익혀낸 닭을 냄비에 올린 후 남아있는 육수도 확인. 약간 황금색이. 황금빛 귀한 육수를 아낌없이 부어줍니다. 그 다음 해산물의 메인, 문어도 손질해주는데요. 아무래도 손님상에서 익히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초벌 과정을 저희가 거쳐서 하게 됩니다. 초록 영양을 품은 부추도 듬뿍 올려주고요. 흰 목이버섯, 은이버섯과 손질을 마친 가리비와 전복, 새우를 담아줍니다. 이제 대왕문어. 아침마다 볶아서 쓰는 볶은 구기자입니다. 네, 구기자는 뭐 아시겠지만 3대 명약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네. 하수, 인삼과 함께 3대 명약으로 손꼽히는 구기자도 더해줍니다. 야, 이건 뭐 마치 문어 꽃이 핀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푸짐해요. 아니, 아까 그 토종닭도 있는 거잖아요. 완전 인기 만점. 저 예약합니다. 예약. 보니까 어떠세요? 최고예요. 보기만 해도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압도적인 비주얼과 양, 영양까지 듬뿍 전하는 해신탕. 몸보신이라고 하겠네. 몸보신이지 뭐. 용왕님도 탐낼 만한 궁극의 해신탕인데요. 와, 너무 커서 이거 못하겠는데 너무 크다. 전복도 있고. 전복도 먹어요. 네, 올 여름 이거 먹고 몸보신 하겠습니다. 참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요.
능이와 토종닭 그리고 문어가 자아내는 환상의 맛. 진실의 미간이 반응하는 맛인데요. 귀한 재료를 오랜 시간 우려낸 국물의 맛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국물도 시원하네 아주. 짜지도 않고 너무 시원해. 예, 역시 토종닭이 참 쫄깃함도 다르고 해물이 참 싱싱하네요. 요새 기운이 좀 없었는데 이 해신탕 먹으니까 솟네요, 솟아. 황금빛 육수에 이어 황금빛 강황밥으로 만드는 죽도 해신탕의 필수 코스. 마무리까지 만족을 넘어 감동을 전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에너지를 팍팍 끌어올려주는 색다른 음식이 또 있다고 들었는데요. It's different. 달라도 확 다른 고급 별미는 뭔가요? 네, 능이 한방 보쌈입니다. 감초, 당귀, 통후추 그리고 월계수 이렇게 해서 고기를 삶아낼 재료들도 클래스가 남다릅니다. 저온으로 해서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삶아낸 후 두툼하게 잘라 향미가 뛰어난 능이와 함께 담아내면 별미 중의 별미 능이 한방 보쌈이 완성됩니다. 풍미를 더해주는 자연산 능이의 자태 최강 삼합이 또 탄생했는데요. 과연 그 맛은요? 피로회복은 물론 면역력까지 수직 상승시키는 탕 요리에 이어 입맛을 소생시키는 탕 요리의 진수를 보여줄 두 번째 맛집을 향해 이동. 중독적인 맛으로 승부하는 이곳에서 엄지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파타스틱 듀오의 정체는요. 곱창전골과 닭도리탕의 환상적인 만남입니다. 환상적인 감칠맛 곱도리탕이 책임지겠습니다. 김지원 대표. 그러면 곱창 전골과 닭도리탕을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곱창, 소곱창, 소대창, 그리고 닭도리탕을 같이 맛보실 수 있는 요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소한 곱이 가득 구이로도 사랑받는 쫄깃한 곱창과 대창. 매콤한 닭볶음탕이 함께 전하는 놀라운 맛의 비결을 찾아 주방으로 함께 이동. 신선한 생닭이 수북이 쌓여 있었는데요. 저희는 100% 국내산 생닭만 이용하고 있고요. 매일매일 아침에 입고가 돼요. 그래서 항상 신선한 닭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육수를 미리 준비해 놨는데요. 가실까요? 감칠맛을 담당하고 있는 육수도 공개. 매콤한 붉은 빛을 띠고 있었는데요. 저희 매장의 매력을 숫자로 꼽으라면 숫자 5를 꼽을 수 있는데요. 5분 안에 세팅이 돼서 포장과 배달도 빨리빨리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홀에서도 빨리 드실 수가 있어요. 재료는 총 17가지가 들어가는데요. 일단 베이스는 사골과 황태고요. 나머지는 제가 비밀로 할게요, 피디님. 세 번째 맛의 비결, 황태와 사골이 진하게 우러난 특제 육수. 무려 17가지 재료가 깊이 우러나 고소한 감칠맛이 일품인 비법 육수. 재료의 영양을 알차게 담아냈습니다. 일단 이 빨간 국물은 해남 땅끝마을에서 고수해온 태양초 고춧가루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운맛은 건고추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매콤함을 전하는 건고추도 준비 완료. 매직 타임, 5분을 위해 모든 재료를 사전에 준비해 놓는데요. 저희 곱도리탕의 또 메인 재료 중 하나인 이 알배기 배추인데요. 알배기 배추가 저 빨간 육수와 어우러지면은 정말 어디서도 맛보지 못한 부드러운 배추를 느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잡내 없이 깨끗하게 세척 후 쫄깃하게 삶아낸 곱창과 대창도 등장했는데요. 저희는 천연 재료에 파인애플, 키위를 같이 넣어서 삶는데 그러면 고기도 훨씬 부드러워지고 연육작용이라고 아시죠? 예, 먹을 때 훨씬 식감도 좋아지곤 합니다. 네 번째 맛의 비결, 파인애플과 키위를 넣어 삶아낸 곱창과 대창. 곡물만을 먹여 키운 최고급 GF 등급의 호주 청정후의 곱창과 대창만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번 맛보면 모두가 반할 수밖에 없는 영양 만점, 곱도리탕의 쫄깃하고 고소한 맛과 식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주문 후 5분 만에 식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닭을 미리 삶아내는 것도 필수 과정.
맛있는 빨간 맛을 품은 닭고기의 반가운 변신. 곱창, 대창과 더불어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을 품은 닭도 매일 삶아냅니다. 마지막으로 냄비 가득 한 번씩 익혀낸 재료들을 먹음직스럽게 담아내는데요. 미리 손질해 놓은 알배추와 대파, 향긋한 초록 깻잎까지 수북하게 쌓아주면 손님 테이블로 이동 준비 완료. 참을 수 없이 식욕을 자극하는 곱돌이탕 완성. 게 먹으면 돼요? 네, 맞습니다. 닭과 소곱창, 소대창이 한번 충분히 끓여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야채만 살짝 숨죽으면 바로 드시면 돼요. 네, 피디님도 알다시피 모든 음식이 졸이면 졸일수록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끓으면 불을 살짝 줄여서 졸이면서 드시면 더욱 맛있습니다. 오, 저 지금 입안이 진짜 팅고했어요 지금. 이야,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유유상종 맛있는 닭 옆에 맛있는 곱창 맞죠? 대창도 빼놓지 마세요. 꼭 먹어줘야지. 칼칼함과 고소함이 신명나게 입맛을 돋우는 요리. 곱돌이탕의 매력은 끝이 없습니다. 뜨거워도 멈출 수 없는 맛. 진짜 끝내줍니다. 이거. 해장으로도 맛있고 먹으면 진짜 힘이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그런 느낌? 곱창도 고소하고 닭도 부드럽고 요 야채 요거 뭐 알배기 깻잎 진짜 끝내줘요. 조합이 환상적입니다. 소의 가슴에서 배 아래쪽에 이르는 양지머리 부위 우삼겹. 지방과 살코기가 조화롭게 마블링되어 있어 그 풍미가 뛰어난데요. 닭에 곱대창이 들어가는 곱돌이탕이라는 메인 메뉴가 있지만 또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는 우도리탕이 있습니다. 우도리탕은 말 그대로 닭에 우삼겹이 들어간 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하고 부드러운 맛을 전하는 우삼겹과 닭볶음탕의 역대급 컬레버. 기분도 업, 기운도 업 시켜주는 탕 요리의 진수라 할 수 있는데요. 세종의 곱돌이탕, 우도리탕의 맛에 더해 든든함을 플러스 시키는 메뉴는요. 사장님, 여기 감자전이랑 계란 쌈밥 이게 뭐예요? 네, 곱돌이탕과 제일 잘 어울리는 최강조합 계란 대접밥인데요. 사이드 메뉴까지 완벽하게 준비된 것. 거부할 수 없는 메뉴들의 향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날치알과 짭조름한 김, 부드러운 달걀 반 속에 곱돌이탕의 국물을 넣어주면 그야말로 판타스틱. 특제 육수와 닭고기, 곱창과 대창이 자아내는 깊은 감칠맛을 볶음밥과 함께 즐기는 것. 영원히 내 거 하고 싶은 맛이에요. 고온 다습한 여름 날씨를 가뿐하게 이겨낼 탕 요리의 진수. 죽어가는 입맛까지 소생시키고 있는 맛집을 찾아 세종시로 진격해봤는데요. 기본이 탄탄한 맛, 식재료에 더해진 진심과 정성으로 만들어내는 한 끗 차이를 감동으로 전하는 것. 그 놀라운 풍미를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던 직업이 전부가 아니다. 넓고 넓은 세상 속 다양한 직업을 소개한다. 세상에 이런 직업이. 오랜 시간 동안 땅속에 묻혀 있거나 혹은 어딘가에 숨겨져 있던 문화재들이 이들의 손에 의해 다시 그 모습을 되찾는다고 합니다. 과연 이들은 누구일까요? 잊혀질 법한 문화재를 재탄생시키는 사람. 우리는 이들을 문화재 수리 기능자라고 부르는데요. 수백 아니 수천 년 유구한 역사 속 유물을 손끝에서 되살리는 사람. 오늘은 문화재 수리 기능자의 이야기를 만나보려 합니다. 문화재 수리 기능자라고 들어보셨나요?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는 서울특별시로 오늘 잡스타그램의 주인공을 만나보러 가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작업 공간에서 아침부터 분주히 작업 중인 이 사람. 섬세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문화재 수리 기능자 김남혁 씨. 불상에 보관된 복장 유물에서부터 오래된 역사 속 그림들까지 그의 손에서
다양한 문화재들이 수리되고 있는데요. 보기에도 귀해 보이는 이것들이 현재 수리되거나 수리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족자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장경, 팔만대장경이라고 하죠. 굉장히 귀중한 유물인데 특히 이 족자 같은 경우에는 의뢰자분께서 조선식 전통 족자로 제작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쪽 염색된 비단이나 손명주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제작하였습니다. 이 보시면은 하축이나 이런 금환, 다회 이런 모든 부분이 그러니까 목재 하시는 분, 금속 하시는 분 그리고 직물 하시는 분들이 모두 참여해 주셔서 이렇게 합심을 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보존 처리를 하고 배첩, 장황을 해서 완성한 족자입니다. 실제 문화재 보존 처리에서부터 개인 의뢰자들의 고서화, 불화의 보존 처리, 장황 작업을 주로 하고 있는 김남혁 씨. 문화재 수리 기능자로 활동한 그의 첫 시작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래 패션 의류업계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제가 우연히 이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한번 전문적인 기술을 배워보고 싶어서 인사동으로 가서 인사동 표구사에서 굉장히 박봉으로 일하면서 일도 많이 배우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패션 의류 회사를 다니던 그가 전문적인 또 다른 기술력을 갖기 위해 도전했던 일이 바로 문화재 수리.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해 과감히 도전하여 지금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옛 그림의 수리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과연 어떻게 수리가 될지 궁금합니다. 보기에도 오래된 옛 그림 한 점이 놓여 있는데요. 먼저 이 겉에 있는 이런 먼지들을 먼저 제거를 해준 다음에 이렇게 접혀져 있는 부분이나 이런 데 펴주고 그리고 이렇게 결손 이렇게 떨어져서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가장 유사한 천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가 천으로 메워주고 그리고 이제 뒷면에서 배접을 해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그림 표면에 오염물을 제거해 줍니다. 그 후 산성도 완화, 클리닝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작업이 기본으로 준비돼야 다음 단계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네요. 굉장히 이렇게 부스러지는 바탕재 같은 경우에는 이 클리닝 방법을 저희가 하지 않는 편이죠. 하지만 이 바탕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면본이고 면본의 경우 지금 안료가 굉장히 안전적인 편이라서 제가 이렇게 건식 클리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물 보존 작업 과정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작품의 분석 조사가 제일 먼저 선행돼서 작품의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체를 진행하고 해체 후에는 클리닝. 그 다음에는 원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페이싱이라고 표면을 양생해 줍니다. 그 후에는 오래된 뒤에 있는 배접지를 벗겨내주고 그리고 나서 결손부에 대해서 복원된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뭐 매음 처리라든가 그런 작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 후에는 이제 한지를 이용해서 배접을 해서 배접 보강을 하게 됩니다. 문화재가 그림인 경우 그림의 성질에 따라서 그 수리 방법도 세분화된다고 합니다. 이제 습식 클리닝으로 이제 물을 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물에 닿아서 안료가 녹아버리면 안 되니까 안료가 녹는지 안 녹는지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일단 꼼꼼하게 따져보고 확인해봐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안류가 잘 먹는지도 확인을 해야 하는가 봐요. 진짜 와 어렵다 어려워. 이게 보통 섬세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오래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계속 바뀌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물감을 대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자기 손으로. 그래서 이게 안료네 하고 딱 물을 줬는데 사실 이 빨간색이 그 사람이 칠해버린 거야. 번지거나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오래된 그림의 수리를 위해서 앞면만큼이나 뒷면의 상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그림 수리 전 그림의 전체적인 상황을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종이 위에 그려졌냐에 따라
뒷면의 상태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접힌 부분도 많고 균열도 있고 그리고 안료의 상태가 지금 약간 불안정해서 지금 바로 물이 닿으면은 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뒷면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곰팡이가 굉장히 많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계질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약간 종이 자체가 작품 자체가 약간 숨쉬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약간 습이 한번 가게 되면은 물이 잘 마르지 않고 이렇게 돼서 이게 곰팡이가 쓸 가능성이 항상 생깁니다. 한지 같은 경우는 좀 큰가요? 그죠. 한지 같은 경우에는 섬유가 굉장히 길어서 공극이라고 하죠. 그 사이사이에 좀 공기가 통할 수 있는 층이 많기 때문에 한지가 훨씬 더 우수하다고 알 수 있습니다. 수리 의뢰가 들어온 이 그림은 1894년 불화인데요. 부분적인 양생 작업이 필요한 상태라고 합니다. 색의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섬세한 붓터치로 정교한 작업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색 안료가 종이에 잘 스며들 수 있게 습식 클리닝이 먼저 시작됩니다. 지금 안료의 상태가 지금 덧칠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부스러지고 수분에 의해서 약간 분해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악교라는 이 천연 접착제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이 안료를 좀 안정화해서 다시 재부착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라리 그 물감을 새로 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유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채색을 저희 마음대로 이렇게 칠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문화재라 하면 문화재를 변형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손상도 어느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항상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저희는 처리를 할 때 항상 현상 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손상되지 않게 수명을 연장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보존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색을 칠한다고 해서 막 칠해서도 안 되는구나. 맞아요. 이게 현재 그림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예측을 하고 나서 적절한 수준 정도까지 수리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잘못 칠하면은 문화재가 다르게 수리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오래된 것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다가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안료의 안정화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제가 이제 표면의 불안정한 부분에 대한 양생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세분사 스프레이로 물을 쭉 줘서 이제 그 물이 그림을 투과를 해서 오염물이랑 같이 밑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바닥에 이제 흡습지가 젖어서 이제 오염물이 이제 클리닝이 되는 과정입니다. 습식 클리닝만으로도 그림의 전후가 확 달라졌습니다. 이 클리닝 작업 후 본격적인 안료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시민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고요. 거의 집에서 이제 오랫동안 벽장이나 이런 안에서 오랫동안 보관해 오시던 것들을 아무래도 박물관이나 이런 데보다도 훨씬 보관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손상된 부분이 많은데 그런 그림들을 많이 가지고 찾아주시고 저한테 복원을 의뢰해 주시는 편입니다. 문화재 수리뿐만 아니라 개인 소장자의 오래된 그림의 수리도 진행 중인 이곳.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존 처리가 거의 다 끝이 났고요. 이제 의뢰자분께서 결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간 채색을 원하셔서 그렇게 원하시는 부분에 한해서만 조금만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실제 문화재 보존 처리 작업은 물론 의뢰자의 그림 수리까지 진행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김남혁 씨. 자신에게 맡겨진 오래된 것들은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색을 칠하는 손에서도 그 힘이 느껴지는데요. 색맞춤 작업을 원형이랑 똑같이 그리는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무조건 원형과 처리된 부분은 구분이 되어야만 하고 그리고 후손들이 보기에도 항상 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항상 색맞춤은 우리가 작품을 관람하는데 위화감이 없는 정도까지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걸로 백의 관음도의 보존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실 최소 6개월이 기본이고요. 6개월이요? 네네, 맞죠. 6개월 정도가 기본이고 왜냐하면은 문화재든 유물이든
실수가 절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천천히 가장 관찰을 하면서 상태를 체크하면서 일을 진행하는 편이고요. 고서화 수리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작업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인공인데요. 고서화의 가장 보존 처리의 기본이 되는 이제 풀을 끓이려고 합니다. 지금. 풀을 끓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풀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오래된 그림의 수리에 있어 여러 도구와 재료들이 필요한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 풀이라고 합니다. 밀가루 전분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밀가루 안에는 뭐 밀기울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영양소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굉장히 미생물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물에 담가서 오랫동안 숙성을 시키면서 이제 계속 썩기 시작하고 미생물들이 꼬이면서 이렇게 다 썩어서 이제 물에 배어 나오면 다시 물을 따라내고 그리고 새로운 물로 다시 갈아주고, 이런 과정을 일주일에 한 번씩 1년 이상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는 물이 그런 미생물이나 그런 불순물이 떠오르지 않게 됩니다. 이제 그때쯤이면은 불순물이 많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접착제로서 이렇게 효과가 좀 있는 거죠. 만들어진 풀은 바로 사용하지 않고 2차, 3차의 작업이 또 필요하다는데요. 작업량이 만만치 않네요. 이거를 이제 풀 거름망에다가 내려서 곱게 내려가지고 배접하는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거름망에 곱게 거른 풀은 비단과 서화를 한지로 배접하는 데 사용됩니다. 서화나 비단을 오래오래 보존하기 위해 배접지를 붙이려면 정성 들여 만든 풀이 꼭 필요하답니다. 이 배접 작업은 그림에 한지를 덧대어 붙여서 그림의 강도를 높이고 안료가 떨어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작업인데요. 고서화의 보존 처리, 수리에 있어 필수 처리 작업이죠. 이런 비단 같은 경우에는 비단에는 이렇게 종이 한지가 배접을 해서 잘 문질러도 잘 붙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비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타격소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때려주면은 이 바늘 사이사이가 이제 섬유 사이사이에 박히면서 한지가 좀 더 밀착력이 더 좋아지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렇게 다져졌기 때문에 유연성도 훨씬 좋아지게 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할 수 없는 긴 시간과의 싸움. 그러나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 그림이 잘 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의 역할입니다. 앞으로 바람은 어쨌든 이 문화재를 보존 처리하는 직업 자체가 사실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좀 많이 알려져서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재 보존에 대해서 이 시민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만큼 국가적으로도 많이 투자가 많이 되어서 이 문화재 보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걸 모두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분야가 많이 공론화가 되고 좀 커져서 조금 보존 처리에 대한 경쟁력도 많이 올라가고 그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과거 선조들이 남긴 유산을 오롯이 지키는 길. 급변하는 시간 속에서도 오래된 것의 뜻을 찾고 그 길을 묵묵히 가고 있는 문화재 수리 기능사 김남혁 씨. 앞으로도 그 길에 밝은 빛이 비추길 김남혁 씨의 앞날을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 마을 속에 투머치 하나쯤은 품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의 투머치는 무엇입니까? TMI 촬영! 지금 여러분의 투머치를 시작합니다. 반려동물 천만시대, 여러분도 페펜족이신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머치! 오늘은요
브이로그로 인사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어머, 저와 함께하고 있는 저희 시루예요. 시루야, 시루 일로 오세요. 아유 이뻐라. 시루. 야, 우리 시루는 말티즈고요. 9살이 됐답니다. 저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애교 너무 많죠. 시루 개인기도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시루 앉아. 시루 앉아. 시루 앉아. 시루랑 헤어지는 시간은 조금 아쉽지만 이제 출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루 누나 갔다 올게. 안녕. 돈 벌어올게. 우리 시루가 이렇게 가는 거를 싫어한답니다. 시루야, 누나 오늘 돈 벌고 올게. 잘 있어. 안녕. 오늘의 투머치 피플을 찾아 강원도 원주로 출발합니다. 투머치한 페펜피플을 찾아서 지악산 깊은 산자락에 도착했습니다. 아유 더워. 아유 진짜. 시루, 누나가 이렇게 힘들게 사료값 벌어 간다. 보기 시루? 올라오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오늘 주제가 이 페펜족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일단은 산 기슭에 오늘의 투머치 피플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이 강아지, 고양이는 아닐 것이다. 오, 맞아요. 맞아요? 어머, 그냥 막 찍었는데 막 맞아요? 그러면은 산에 살고 있다, 산과 가장 잘 어울린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혹시나 하늘에 막 날아다니고 있는 그런 새가 아닐까라는 생각. 어머, 맞아요? 어머, 카메라 안 들리는 거 봐봐. 그렇다면은 그만 좀 날려요, 이놈의 까마귀. 진짜 아침부터 까마귀 울어대고 있어. 그러면은 일단은 새는 맞는데 높이 나는 새는 아니다. 잠깐, 제 조리 쪽에는 조금 약해가지고 말이야. 아는 새가 참새밖에 없어가지고 말이지. 일단 당당하게 앞으로 1보 전진해 보는데요. 이대로 저 괜찮은 걸까요? 아니, 아까부터 이 산이다 보니까는 자꾸 우리 펫들이 지소되기 시작을 해요. 개가 짖기 시작을 하고 설마 오늘 그 펫이 어머 너무 많아. 어떡해. 혹시 물어요? 아니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네네. 우리 시루는 조금 날카로워가지고 괜찮아요? 그냥 걱정 말고 오셔요. 선생님 오늘 투머치 주인공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근데 닭을 이렇게 만지시는 걸로 봐서는 잠시만요. 나이가 어려 보이시는데? 제가 좀 어렸을 때부터 닭을 키우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지금 약간 이 나이대에 좀 어울리지 않는 취미생활을 갖고 있어요. 인생 자체가 다큐멘터리다. 원주의 꼬꼬파파 고석원. 나 지금 살짝 완전 혼란스러운데 저분이 닭을 애완용으로 키우신다는 거죠? 근데 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닭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선생님 잠시만요. 막 얘네도 미인을 알아봐요 설마? 막 내 주위에서 막 진짜 어슬렁거리는 게 막 조금 막 갔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여기 몇 마리나 있어요? 여기 병아리까지 하면 거의 한 150마리 정도 그 정도 돼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닭을 길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좀 많이 늘은 게 아닌가. 근데 제가 멀리서 이렇게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시골에서 언뜻 이렇게 봤던 닭들이랑은 조금 약간 이걸 잘생겼다고 해야 되나 예쁘다고 해야 되나. 아무래도 보시다시피 얘네는 생김새가 아예 틀려요. 일반 토종닭하고 틀려요. 애들이 관상용 닭이라서 그래요. 관상용 닭이라고요? 수목화 같은 깃털, 고고한 발걸음은 조각상 외모. 지금 나한테 반했니? 또 저런다 또. 너 많이 먹었나? 왜 이렇게 졸리지? 조용히 해. 내가 이 구역의 외모 담당이라고. 어머. 나 못 들어가. 아니, 박경윤 씨는 왜 안 들어갔어요? 제가 닭을 무서워하더라고요. 에? 어머머머, 무서운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저거 갓난 달걀인 건가요? 근데 모양이랑 색이 다 다른데요? 여기는 또 알이 많네요. 얘네가 이제 청개라는 애들인데 이런 파란 색깔을 낳아줘요. 선생님 그 청개가 굉장히 그 달걀 중에서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맛도 훨씬 있어가지고 가격도 훨씬 비싸고.
죄송해요. 어떡해. 달걀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마트알보다 맛은 있어요, 확실히. 부화용으로 많이 쓰죠, 애들이.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란 아이들은 뭐 맛도 있지만 더 때깔도 다른가요? 맛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죄송해요. 색깔은 틀리죠. 훨씬 더 예뻐요? 그렇죠. 약간 제 색깔 나고 검은 색깔 나기도 하고 되게 예뻐요, 애들이. 이번에는 작은 텃밭으로 갑니다. 아우, 상추가 참 야들야들 맛있어 보이네요. 이거 점심 메뉴를 뭐 벌써부터 챙기세요. 오늘 메뉴가 삼겹살이에요? 아니, 이거 닭 주려고 딴 거예요. 닭 주려고 딴 거라고요, 선생님? 닭들이 상추를 좋아해요? 닭들 상추 좋아하죠. 야채 잘 먹어요, 애들 되게. 11살 때 처음 닭 키우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닭은 선생님이 지금 어쨌든 20대이시니까는 한해 나라로. 그쵸, 거의 가보죠. 그쵸, 선생님 가보죠. 네, 제가 한번 가보 보여드릴게요. 집안에 가보니까는. 얘가 가보예요. 가보요? 네. 이름이 혹시 가보예요? 맞아요. 여러분, 놀랬죠? 저도 닭이 살아있다고 해서 많이 놀랐어요. 잠깐만, 닭 수명이 어느 정도예요? 보통 닭들 수명이 다들 짧다고 생각하시는데 거진 오래 살면 15년까지도 살아요. 식사 진지 잡수셔야죠. 예. 야, 이 가보구나. 번식을 되게 많이 해줬어요. 애들 알 품고 하는 거 달인이어가지고 저희 집에선 가보라고 부르고 있죠. 자, 드디어 모이주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정말 닭들이 상추를 잘 먹네요. 이야, 선생님. 이 친구들은 말을 할 것 같으면 이 털색이 두 컬러로 되어 있어요. 자, 이 친구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얘네는 이제 실버 캠파인 반탐이라는 종류거든요. 시상에나 처음 들어봐. 이름 그대로 반탐이 소형종이란 뜻이에요. 얘네는 지금 이게 다 큰 애들이라 좀 약간 사육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약간 손쉽게 키울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하고 좀 교감이 잘 돼요. 얘네는 순해서. 옹기종기 모여서 상추를 먹는 이 아이들, 작고 귀여운 모습이 그야말로 시선 강탈입니다. 야, 우리 두 번째 주인공께서 소개해주고 싶은 닭 두 번째 닭. 이 친구들을 말할 것 같으면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흰닭.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시골에서나 산에서나 아니면 외할머니 집, 친할머니 집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 닭이 아니에요. 그런지 맛도 좋고 영양가도 굉장히 으뜸이었죠. 아주 익숙합니다. 그죠, 선생님? 그 닭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닭이랑 좀 틀려요. 얘네는 토종닭! 아니에요. 얘 영국이 원산지인 화이트 오핑턴 반탐이라는 닭인데 보시면은 일반 토종닭이랑 틀려요. 키도 막 작고 짧은 다리에 약간 통통한 체형을 갖고 있잖아요. 자, 얘들아 일로 와.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 인기가 많아가지고 예약을 잡으려고 하면은요, 한 달 전에 미리 예약을 잡아야 한다라는 닭살롱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닭살롱 고객님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요. 이제 앞에 보시면은 털이 너무 복실복실해요. 안 보여. 그래가지고 여름에 안 그래도 더운 날씨에 좀 약간 더위를 식혀주기 위해서 좀 시원하게 잘라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스타일로 조금 생각을 해두셨어요? 오늘은 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네. 포머드하게 약간 좀 그리고 좀 약간 시원한 느낌 딱 날 수 있게 확 쳐버릴까 생각합니다. 선생님 좀 보조선생 필요하신가요? 잡아주시면 좋죠. 피디님 제가 카메라 잡을게요. 보조 선생님, 저희 보조 선생님 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네, 약간 좀 이렇게 날개 죽지를 약간 감싸듯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닭과 오랜 시간을 함께 하다 보니 간단한 미용까지 직접 하게 되었다는데 서건 씨 손길에 사랑이 가득하죠? 고객님 조금 불편한 데는 없으신가요? 이게 심장이 뛰는 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이게 체온도 느껴지고. 네. 따뜻하지 않나요, 닭들? 따뜻해요. 어머, 눈이 보여요, 선생님.
한 이 정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야, 눈이 이렇게 컸는데 가려져 있었네. 아 근데 이 진짜 너무 귀엽고 강아지 같아요. 아우 나 이제 치킨 못 먹겠다. 너무 귀엽다 진짜. 먹을 거면서. 먹어야지. 드디어 찾아온 꿀 같은 휴식 시간인데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하기 바쁜 진정한 닭바보 꼬꼬파파 서건 씨. 야, 선생님. 아니, 우리 닭들이 사진빨이 잘 받네요. 예뻐요. 아유, 야, 요 사진 다시 한번 찍으면 예쁠 것 같아요. 아, 이 실물도 예쁜데, 그죠? 아, 근데 가만 보니까 아니 원래 인별그램 하는 나이대 아니에요? 블로그는 약간 조금 더 위트되는데? 네, 보시면 감성은 쫙 뺐습니다. 무조건 사랑하는 닭 위주, MG 감성은 아니지만 관상닭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소중한 공간이라고 해요. 이 찾으시는 고객층이 대부분 5, 60대 분들 노후에 이제 정년퇴직하시고 뭐 이제 전원주택에서 한 칸에 닭장 예쁘게 지어놓고 키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연령대가 좀 안 맞아가지고 오히려 그런 분들은 녹색 창에다 검색해가지고 그쵸. 거의 그 키워드를 뭐라고 검색하세요? 보통 관상닭 분양 이렇게 많이 치시죠. 그러면은 제게 딱 나와가지고 그걸 네. 통해서 연락을 많이들 주셔요. 병아리도 혹시 있어요? 병아리 한번 저기 있어요. 한번 보러 가실까요? 있어요? 네. 아까 못 봤는데? 한번 보러 가시죠. 어머 세상에! 야 진짜 이 병아리 맞죠? 얘네 지금 어제 태어난 애들이에요. 아니 근데 하루밖에 안 됐는데 털이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태어나요? 아 원래 태어나자마자는 네. 이제 털이 젖어 있어요. 그러면 되게 촉촉해져 있는데 네. 마르면 이렇게 뽀송뽀송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11살 소년의 마음을 빼앗은 생명의 신비와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병아리들아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렴. 야, 근데 이런 병아리들이 분양이 된다는 거는 사실 저는 몰랐던 세계였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펫문화 중에서도 이제 또 닭을 분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얘네는 토종닭과 달리 네. 좀 사람하고 되게 친해요. 막 밥 주고 하면은 막 따라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생긴 것도 보시면은 되게 귀엽잖아요. 쟤 보면은 다람쥐 무늬로도 돼 있고 뭐 머리에 모자 쓴 애도 있고 이런 매력에 좀 많은 분들이 키우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닭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해 보이는 그야말로 인생의 반을 닭에게 바친 국내 최고의 관상닭 전문가를 꿈꾸는 원주의 컨트리 꼬꼬파파 고석원. 당신을 투머치 피플로 인정합니다. 근데 석원 씨, 도대체 모이는 언제까지 줄 거예요? 자, 마지막 공식 질문 드릴게요. 네. 자, 당신의 투머치는 무엇입니까? 저희 토마치는 이제 닭입니다. 아, 네, 이유는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내온 닭들이니까 앞으로도 좀 같이 얘네를 이끌고 가면서 제가 원하는 사업도 해보고 싶어요, 저는. 주로 이제 애기들이랑 어머님들 같이 오셔가지고 약간 어머님들은 따로 수다 떠시면서 애들은 그동안 여기 닭들 구경하면서 제가 가르쳐주기도 하고 할 계획이에요.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보기엔. 쌍화차에다가 계란으로 어머 죄송해요 어머 아 선생님 그냥 바로 갈게요. 자 앞으로 여기에 이색 체험이 가능한 닭카페가 만들어지는 그날을 응원하면서 여러분도 기대해 주세요. 꼭이요. 운명처럼 사랑에 빠져 인생의 절반을 닭과 함께해온 리얼 다큐멘터리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원주의 꼬꼬파파 고석원. 석원 씨의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투머치가 응원합니다. 투머치. 아니 이분 혹시 예전에 TV에 그 닭 사랑하는 사람 닭 사랑하러 나왔던 분 아니에요? 맞아. 그죠? 그 난 봤었어. 다른 프로그램에도 몇 번 출연하셨다고 어렸을 때. 갑자기 진짜. 아, 제가 또 닭하고 관련이 많잖아요. 어렸을 때 닭 싸움으로 유명해가지고 닭 싸움으로 예능 프로 나가고 그랬었잖아요. 아, 나 진짜 잘하잖아요. 저도 닭 싸움 사랑해요. 닭쟁이 닭쟁이. 맞네. 아 근데 이분은 주인공은 제가 이분이랑 기억하기로 닭싸움 한번 해보고 있어. 아 닭싸움은 제가 이기죠. 아, 제이 씨가 이분을 이렇게 잘 알고 기억하는 이유가 약간 좀 화면으로 봤을 때 저는 약간 처음 보자마자 제이 씨를 약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요? 약간 그런 것 같다. 그죠.
약간 느낌이. 인상이 비슷해. 뭐 제가 봐도 뭐 느낌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애완동물, 그 반려동물 생각하면 뭐 강아지나 고양이 정도만 다들 많이 생각을 또 그죠. 하실 텐데 정말 다양한 그 반려동물들이 있어요, 사실. 뭐 사실 뭐 반려동물, 애완동물이 아니라 가족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요. 모두들 응원합니다. 어떤 동물을 키우시던 어떤 동물과 함께 하시던 우리 페팸족들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네. 아유, 진짜 우린 가족이에요. 거의 친구나 다름없죠. 그죠? 맞아. 친구, 가족이나 다름없지. 보이스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조용해졌죠? 오늘 이렇게 뭐 이번 회차는 저랑 좀 주제가 많이 안 맞네요. 오프닝 주제가 웨딩 사진이었잖아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저는 또 반려동물도 안 키우다 보니까 뭔가 두 분 편하게 말씀 나누세요. 예, 저는 잘 못 끼겠네요. 끼어들 틈이 없네요. 근데 확실한 건 있어요. 우리 꼬꼬파파 치킨을 드신다고 닭을 드신다고 하니까 맞아요. 그때부터 뭔가 오늘은 저녁 메뉴가 닭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그럼 이거 어때요? 그 지난주 우리 녹화 끝날 때 우리 경연 누나께서 피자를 쫙 한번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첫째 언니가 가는 걸로 하죠. 치킨을. 네. 이 참 좋죠. 네. 닭. 예, 뭐라 하시려고.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닭이 좋습니다. 예. 자, 오늘도 알찬 소식으로 전달해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녹화도 이제 끝! 여러분 다음 회차에는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는 네모세모의 가장 인기 있는 인기 코너 투게더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3위 아니에요? 3위? 3위 코너? 시청률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3위 코너가 제가 이번에 녹화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보니까 식탐가였고 2위가 투머치.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위권들이랑 말을 안 섞어요. 여러분 다음 주 인기 코너 투게더